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 실천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예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잘 보게 되면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이제 12월까지를 봤더니 작년이에요. 198명입니다. 그런데 21년 1월부터 5월까지가 340명이었습니다. 요런 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등교를 3분의 2 등교한 여기 날짜가 나오죠. 그러면은 또 다시 보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 340명인데 2학기 등교가 시작된 이때부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잘 보니까 21년 1월부터 7월 30일까지 확진자 수가 657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그랬더니 7월 초에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인천 초등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시 역학조사관님께서 장학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반에서 20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는 1명, 2명 나와도 굉장히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한반에서 20몇 명이 나왔다 하니 이게 웬일인가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24시간을 늘 전화를 받고 941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컨설팅도 하고 또 직접 현장으로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깜짝 놀랐던 그때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인 7월 초였습니다. 이런 걸 한번 그래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 확진자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에 어떤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미접종인 상태가 많고요. 그 다음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때문에 접종을 97% 정도를 했더니 거의 확진자가 많지 않았어요.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근래에 다시 효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럼 보았더니 이 주말에 확진자로 판명이 될 때는 보건소에서 개인은 학교로, 학교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해서 확진자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주말이 되면 학생들이 주말이니까 학교가 열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학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이런 사태가 아직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또 이번에 인천에서 오미크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이지리아 목사 부부님 또 인천에서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또 그 학교 전체 PCR 검사를 하고 학교를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그런데 이제 178명이 현재 우리나라 오미크론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증 환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크게 보이지가 않고요. N차 감염, 7차 감염까지 이번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78명이 얼마나 많이 속도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지 우세종으로 될지 그렇지만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전국에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대응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돕고 또 전화로 돕고 지금처럼 보건소가 전화를 확진자가 나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학교 측에 봤을 땐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디에도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는 저희가 역학도 하고 지원도 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 한번 학생들을 분포를 보았는 거고요. 보니까 역시 중학교, 초등학교, 예, 중학생이 많고 초등학생이 많거든요. 확진자가 이 실제로 예방접종의 어떤 그런 영향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한번 봤더니 인구 1000명당 한번 분포를 봤더니 인천이 아직은 조금 낮고 서울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한번 통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얘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파를 봤더니 우리가 거리 유지를 하고 그 식당에서 한 칸을 띄우고 지정자석제를 하고 이동 수업을 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확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바이러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비말로 떨어졌지만 그것이 다시 에어로졸로 공기 중에 막 떠돌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뒤에 잠깐 또 나오니까 그리고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은 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고 쉬운 듯 하지만 이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증상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나오면 그때는 맞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몸살처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무증상도 많고.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집에서 쉬면서 검사받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의 자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거기는 등교중지가 뜹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다 해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하지 않기, 비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말하지 않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환기 맛통풍을 해라 이런 것들도 환기의 중요성.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 그 회복으로 인해 전면 등교 했지만 지금 다시 3분의 1로 일상 회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곧 되고 있고 어떻게든 확진자를 줄이는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환기의 어떤 그 동영상인데 제가 볼 수는 없고 맛통풍을 했을 때는 25분이 되면 이 오염된 공기가 다 사라지는 이 영상이에요. 그러면 한쪽만 했을 때 오염된 공기가 40분이 지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말하지 않고 맛통풍. 이거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 PPT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겹쳐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실천할 때 코로나는 생기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천 방안으로 뭐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써놔 본 건데 여러분들이 책자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기 상황에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자가진단 상태의 앱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등교 중지다, 출근 중지다 뜨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소와 시청과 교육청이 학교와 한 라인을 구축해서 즉각적으로 감염을 차단시키고 자가격리자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이런 것이야말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다 하는 거지만 원스톱 지원팀이라든지 임시 선별소 설치했을 때 직접 나가서 도와주고 있고요. 한번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현황인데 이거는 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며칠 전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이거는 질병관리청에 나온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0 몇 프로라고 제가 시에서 이제 중대본 회의를 하고 왔는데 날로 조금씩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조금 기대를 하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걸리지 않고요. 아이들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실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를 학교에서 설치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 다 컨설팅하고 발로 뛰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인천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 점검을 또 하고 있는데 2학기 등교 대비해서 실제 학교 현장을 가면서 방역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보았고, 그다음 기숙사 학교가 23개인데 하나하나 촘촘하게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시민 방역단이 있습니다. 45명. 그분들과 함께 학부모 입장에서 촘촘한 어떤 그런 점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는 문체부와 지자체, 교육청 저희 팀과 같이 매일매일 밤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와 동시에. 그럼 우리 인천교육청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한 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하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구안을 했습니다. 연대를 하고 준비하고 혁신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통과 공감과 지원, 구축, 선도 이렇게 해서 모든 매뉴얼이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그 단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배포를 했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순서적으로 매뉴얼화 시키는 건가, 예, 프로토콜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전국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보면 많이 또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선도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 지원, 여기 그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진대로 그 다음에 알코올 티슈라든지 손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들을 많은 물품들을 모든 학교에 모자라지 않게, 예, 그렇게 다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그 열화상 카메라 600만 원짜리를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이든 모든 학교에 다 제공해 드렸었습니다. 방역 인력 또한 3,369명인데 여기에서 또한 그 지금은 5,117명 2학기 때 오늘 제가 마지막 통계 잡은 게 이번 드렸던 거기 때문에 5,117명을 방역 인력을 지원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2명에서 12명까지 실제적으로 아이들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방역단이 함께 가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보고서를 이분들이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매뉴얼을 이렇게 제작을 했고, 또한 이런 교육자료, 브로셔 같은 걸 해서 모든 학교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매뉴얼이 개정이 될 때는 이번에 또 11월 달에 제5판을 해서 학교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뉴스, 중요한 부분,
뭐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이라든지 접촉을 최소화라는 이런 교육 자료를 끝없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챙겨라. 예, 이렇게 해서 감염을 예방하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 유일하게 또 최초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누가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대처했군 하는 그 방법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꼼짝마 하는 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본인의 동선도 이렇게 입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료, 학부모와 학생과 그 다음에 교직원 각각에 맞는 그런 그 교육 자료도 다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꼼짝마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팀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TF팀으로 했다가 대응팀으로 전환하면서 현장의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다 파견된 보건교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6가지의 이런 큰 컨셉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자료도 한 8개, 9개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확진이 되면 낙인이 되기가 쉬워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혐오하거나 낙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코로나19 확진이었지만 괜찮아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정말 누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4분의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코로나19 처음에 발생 작년이거든 시작했을 때 다 합치면 100만 명도 훨씬 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굉장히 당황하기 쉬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확진자가 막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저희가 전화 컨설팅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교문 앞에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교문 앞에서 아이들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m 거리를 두고 그 다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9480 이상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체해주는 이런 걸 하면서 또 개인에게 위생 장갑을 다 끼워서 들여보내는 이런 여기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해서 검사받도록 하는 거죠. 명단 확인하고 비가 올 때도 우비옷을 입혀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검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대로 검사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입구와 출구가 달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검사받고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정으로 집에 가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다 안내와 그런 거를 다 했습니다. 그 출동 보고서 저희가 현장 갔다 난 이후에는 출동 보고서를 매 출동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시민 방역단도 실제 학교에 나가서 했을 때 보고서를 다 써서 매뉴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원 실제 외국인 학교에 가서 제가 컨설팅하는 모습이고요.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여기 한 4번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 이렇게 PPT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 한번 사진들을 쭉 보겠습니다. PCR 하는 모습들, 도왔던 모습들, 또 장관님이 오셔서 이렇게 직접 격려해 주셨던 모습들, 예. 그 다음 성과, 우리 이른성 미래혁신의 어떤 길을 열고 또 방역 대응하는 거와 원격,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이 되었을 때 쌍방향 수업에 대한 것들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코로나 전과 후는 분명히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업을 통한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학교도 모든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과제가 또 있죠. 평가라든지 생활지도, 그 다음 어떤 급식실, 그 다음 교육 공동체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또 남게 되고요. 안전한 직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예방접종 백신이라든지 자가진단 체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쉬운 듯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다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반드시 할 수 있게 QR코드까지 다 저희들이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러미는 정말 아이들이 마음이 14일간 자가격리 했었잖아요. 지금은 10일이지만 그럴 때 학교 급에 따라 달리 도서라든지 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정서를 지원하는 12,000명이 넘는 학생에게 지원을 했고요. 예산은 6억 6,800만 원을 저희들이 했고 이 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던 거고요. 물품들은 이렇게 그 만족도를 했더니 굉장히 좋았다는 이런 내용들로 있고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앞으로 이렇게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은 없지만 심리 종식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속한 협업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행정과 적극 행정 이것이 정말 코로나 전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걸 이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스로 방역이 곧 백신이고 이때는 격려와 존중만이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